안녕하세요, 글로브트로터. 여러분, 캐나다의 숨막히는 스카이라인과 활기찬 도시들을 동경해 본 적이 있나요? 하지만 이 아름다움에는 종종 눈에 띄지 않는 면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집에 전화할 곳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천 명에게 점점 더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캐나다의 노숙자 위기의 현실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공원, 버스 정류장, 지하도의 임시 대피소에서부터 가족, 지역사회, 개인, 특히 여성들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까지 이 문제는 사회 곳곳을 아우르는 문제입니다. 통계 뒤에 숨겨진 인간 이야기를 발견하는 데 동참해주세요.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국가 중 하나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무적인 노력. 번호 하나, 놀라운 통계와 동향. 중견 도시 전체에서 매년 약 23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노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캐나다의 현실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매일 밤 2만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비상 대피소나 공공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안정적인 지붕 없이 살아가는 모든 가족과 지역사회. 이 도전은 캐나다의 가장 큰 도시들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2023년 밴쿠버와 토론토에서는 각각 8,000건 이상의 노숙자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단 4년 동안 그레이터 빅토리아시의 노숙자 수가 거의 100%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이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노숙자를 떠올리면 벤치나 텐트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노숙자들은 어떨까요? 이들은 친구, 가족 또는 불안정한 주거지에서 일시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로 공공장소에서 항상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40만 명 이상의 캐나다인이 숨겨진 노숙을 경험합니다. 어느 날 밤에도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친구의 소파에 머물거나 차 안에서 잠을 자는 등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심각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숙소를 마련해야 했던 적이 있다면, 매일 밤 끝이 보이지 않는 유일한 선택지가 그것이라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보세요.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설계된 비상대피소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장기적인 숙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05년 당시에는 평균적으로 약 30일 정도 쉼터에 머물렀습니다. 2021년까지 그 수는 50일로 급증했습니다. 더 오래 머무르면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침대가 줄어듭니다. 이는 또한 시스템이 과부하되어 신규 사용자에게 더 적은 자원을 남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캐나다의 혹독한 겨울, 기온이 위험할 정도로 낮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대피소에 대한 접근이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노숙은 단순한 인도주의적 문제가 아니라 재정적인 결과도 초래합니다. 캐나다는 매년 70억 달러 이상을 의료, 사회 서비스, 사법 시스템을 통해 노숙자의 영향을 해결하는 데 지출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주택 프로그램, 더 나은 정신건강 지원, 그리고 직업훈련 이니셔티브는 단순한 자비로운 해결책이 아닙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비용 효율적입니다. 노숙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여성들은 자신의 상황을 특히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독특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성들은 숨겨진 노숙을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 문제로 인해 길거리에서 잠을 자지 않고 불안정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주택에 머무릅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캐나다 여성들 사이에서 노숙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노숙을 경험하는 여성의 약 30%가 가족폭력이나 가정폭력이 집을 잃은 주된 이유라고 말합니다. 미혼모에게는 상황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거주지가 없다면 보육, 의료 또는 취업 기회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장벽들은 지원 없이는 거의 벗어날 수 없는 불안정의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무엇을 도와주실 수 있나요? 좋은 소식은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과 조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전역에서 지역 단체들은 개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택, 정신건강 서비스, 그리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 우선과 같은 프로그램은 사람들에게 삶을 재건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영구적인 주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노숙자를 크게 줄이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역 쉼터에 기부하든 자원봉사를 하든 아니면 단순히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이와 같은 동영상을 공유하든 여러분은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작은 행동들이 합쳐져서 우리는 모두에게 효과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할 수 있습니다. 번호 2. 인구 격차와 취약계층. 캐나다 노숙자 인구의 약 67%가 남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숫자들은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이야기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여성들도 독특한 도전에 직면하지만 그들의 어려움은 종종 숨겨져 있습니다. 여성들은 흔히 숨겨진 노숙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안전하지 않거나 일시적인 주거 환경에 머물면서 길거리에서 잠을 자지 않는 곳. 이로 인해 그들의 투쟁은 덜 눈에 띄지만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 중년 남성이 한때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했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에 빠졌다고 상상해보세요. 안전망이나 지원 시스템이 없는 그는 집을 잃고 혼잡한 쉼터에 갇혀 수백 명의 다른 사람들과 공간을 공유하며 각자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임시 숙소를 구할 때 착취와 폭력의 위험에 직면하여 더욱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통계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이제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입니다. 여기 당신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원주민은 캐나다 인구의 5%에 불과하지만 캐나다 노숙자 인구의 거의 40%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대표성은 제한된 주택과 같은 시스템적 문제의 결과입니다. 세대 간 빈곤과 지속적인 차별, 주택이 부족하고 기회가 제한된 외딴 지역에서 자란 많은 원주민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 집을 떠나야 하지만 도시 지역에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캐나다를 탐험할 때 원주민 공동체의 문화적 풍요로움과 회복력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나다 홈리스 전략과 같은 프로그램은 원주민 LED 솔루션을 우선시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캐나다 청소년들에게 노숙은 어린 나이에 시작되며 종종 가족 간의 갈등, 학대 또는 방치로 인해 발생합니다. 성소수자와 청소년의 경우 위험이 더욱 높습니다. 2024년의 연구에 따르면 LGBTQ+ 사용자는 동료에 비해 노숙을 경험할 확률이 1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요? 거부, 소외, 차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정한 생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알렉스를 만나보세요. 17살의 알렉스는 용감하게 트랜스젠더로 커밍아웃했지만 가족으로부터 기대했던 수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집에 머물 수 없게 된 알렉스는 친구들과 함께 소파 서핑을 시작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밴쿠버 거리에서 지원과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토론토와 밴쿠버의 코번트 하우스와 같은 단체들은 청소년과 성소수자 개인에게 안전한 공간과 필수 자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삶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에 대한 여러분의 지지는 어떤 청소년도 자신이 소속되지 않는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숙자라고 하면 노인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룹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노인 인구는 캐나다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노숙자 인구 중 하나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생존을 위해 연금에만 의존하지만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고정 수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퇴한 70살 간호사는 연금이 더 이상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퇴거 위기에 처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는 그녀는 접근 가능한 시설과 필수 의료 지원이 부족한 쉼터에 갇히게 됩니다. 장애인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2024년 캐나다의 임대료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많은 장애인들이 약값을 지불할지 아니면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노숙자 문제는 압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Housing First와 같은 프로그램은 진정한 해결책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영구주택 우선 공급에 집중함으로써 수천 명의 캐나다인이 안정과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여행자로서 단순히 세상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문하는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우리는 모두가 안전하게 집을 찾을 수 있는 미래를 함께 건설할 수 있습니다. 번호 3. 노숙자를 유도하는 주요 과제들. 월급의 얼마가 임대료로 쓰이는지 계산해 본 적이 있나요? 이제 토론토의 소박한 원룸 아파트에 매달 $2,600 이상을 지불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2024년 기준 평균 임대료입니다. 온타리오 주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6.55이고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귀하의 월 소득은 세전 $2,650를 간신히 초과할 것입니다. 음식, 교통비, 건강관리 또는 저축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캐나다인들에게 답은 간단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토론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밴쿠버, 몬트리올, 캘거리와 같은 도시들도 생활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밴쿠버는 여전히 북미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 중 하나입니다. 많은 캐나다인들이 집을 잃어서 자동차 수리비나 의료비와 같은 예상치 못한 비용 하나에 불과합니다. 여기 또 다른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저렴한 주거지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캐나다 전역에서 저렴한 주택의 심각한 부족으로 인해 수천 명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토론토와 밴쿠버와 같은 도시들은 특히 주택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왜요? 한 가지 이유는 부동산 투기입니다. 투자자들은 가격과 수익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여 주택을 필수품이 아닌 상품으로 전환합니다. 또 다른 요인은 임대인이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개조를 위해 훨씬 더 높은 임대료로 다시 등록하는 것입니다. 2024년 현재 캐나다인의 거의 20%가 소득의 30% 이상을 주택 구입에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속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재정적 부담입니다. 저렴한 주택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캐나다의 많은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가족 갈등과 안전하지 않은 가정 환경이 노숙의 주요 원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안전하지 않은 집을 떠나는 여성들은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들은 해로운 상황에 머물러 있나요? 아니면 피난처 없이 떠날 위험이 있나요? 저렴한 주택이나 전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엠마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위험한 관계에서 도망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하지만 수용 가능한 쉼터와 임대료가 치솟으면서 엠마는 결국 차 안에서 생활하며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엠마의 입장이라면 지원 시스템이나 저렴한 주택 없이 어떻게 삶을 재건하시겠습니까? 그녀와 같은 이야기는 전환주택, 상담 프로그램, 보육 지원과 같은 더 많은 자원의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캐나다 노숙자 인구의 60% 이상이 약물 사용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어려움은 종종 오해를 받지만 종종 치료되지 않은 외상이나 정신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나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면 이러한 문제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노숙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캐나다 노숙자 퇴치 연합 및 지붕 올리기와 같은 단체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렴한 주택, 의료 서비스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주택 사업에 기부하거나 이 영상을 공유하여 단순히 인지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행동도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노숙은 단순한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각자의 이야기, 투쟁, 그리고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모두가 안전하게 집을 찾을 수 있는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숙은 개인적인 실패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모든 통계 뒤에는 희망, 꿈,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감과 호기심으로 세상을 탐험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방문하는 장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발견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영감을 주는 행동. 번호 4. 위기의 인간적 측면. 이제 이것을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새로운 시작을 찾아 밴쿠버에 온 독일 이민자 마이클입니다. 마이클은 정신건강 상태인 조현병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마이클은 몇 달 동안 언제 또는 언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 없이 주택 대기자 명단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새로운 시작을 찾아 밴쿠버에 온 독일 이민자 마이클입니다. 마이클은 정신건강 상태인 조현병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마이클은 몇 달 동안 언제 또는 언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 없이 주택 대기자 명단에 갇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노숙을 경험하는 사람들 중 거의 46%가 정신건강 상태로 살고 있다고 보고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지속적인 주거 환경 없이는 돌봄을 받거나 처방된 약을 복용하거나 하루를 보내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마이클의 이야기는 밴쿠버의 더 큰 현실의 일부입니다. 밴쿠버에서는 주거 지원 대기자 명단이 도시에 증가하는 노숙자 인구와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도착하면 어떻게 희망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마이클의 회복 탄력성은 모든 사람에게 진정으로 효과가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제 파리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년 동안 파리지아는 공공장소에서 쫓겨난 후 캠프에서 캠프로 이동하며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거리를 고향이라고 불렀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그녀의 두려움은 커집니다. 영하의 기온이 그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도시의 대피소는 이미 가동 중입니다. 여기 냉철한 사실이 있습니다. 2024년 캐나다 전역에서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극심한 추위에 노출되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비극 중 많은 것들은 적절한 대피소 선택으로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파리색에 있어 사용 가능한 쉼터가 부족하다는 것은 영하의 기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 텐트나 얇은 담요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리사의 이야기는 회복력과 취약성을 모두 강조합니다. 다음 식사나 안전한 잠자리가 어디서 올지 모른 채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야 한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경험은 노숙이 단순히 지붕을 잃는 것만이 아니라 안전, 존엄성, 안정성을 잃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오늘날 캐나다의 노숙자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밴쿠버에서는 1907년부터 노숙이 눈에 띄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도시의 급속한 산업화는 전 세계에서 노동자들을 끌어들였지만 주택 부족과 경제 불안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살 곳을 잃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스트리트 스토리는 노숙자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변했거나 변하지 않았는지를 강조합니다. 반복되는 주제 중 하나는 자격이 있는 가난한 사람과 자격이 없는 가난한 사람의 개념입니다. 수세기 동안 빈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부당하게 평가받아 왔습니다. 사회가 종종 누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고 누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지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마이클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나 파리지아와 같은 끊임없는 이동에 직면했다면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고정관념은 지속되어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노숙자의 체계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한 세기가 넘는 시간 전 밴쿠버에서 노숙자를 유발하는 동일한 요인들, 치솟는 생활비, 저렴한 주택 부족, 그리고 정신건강 지원 부족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밴쿠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노숙의 근본 원인을 이해함으로써 낡은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연민, 형평성, 진정한 해결책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노숙자인지 묻는 대신 우리가 사람들을 노숙자로 만드는 장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묻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작은 행동도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이클과 파리 같은 이야기를 공유하여 고정관념을 깨고 공감을 형성하세요. 노숙은 게으름이나 잘못된 선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적 장벽과 사회적 도전에 관한 것입니다. 지붕 올리기와 노숙을 끝내기 위한 캐나다 동맹과 같은 단체들은 주거 지원, 정신건강 자원,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부를 선택하든 자원봉사를 선택하든 단순히 그들의 노력을 증폭시키든 모든 기부가 도움이 됩니다. 목소리를 사용하여 저렴한 주택, 더 나은 의료 서비스, 더 포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요구하세요. 청원서에 서명하는 것부터 커뮤니티 회의에 참석하는 것까지 해결책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노숙은 단순한 숫자나 통계가 아니라 실제 어려움과 꿈을 가진 실제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함께 우리는 모두가 안전하게 집을 부를 수 있는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연민과 인식의 옹호자입니다. 모두가 변화를 이루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자격이 있다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기다리세요. 이 변화를 위한 여정에서 발견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번호 5. 정부와 지역사회의 노력. 캐나다 정부가 2028년까지 만성 노숙자 수를 50% 줄이겠다고 40억 달러를 약속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이니셔티브는 집에 도착하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캐나다의 노숙 전략은 노숙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위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협조 액세스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하여 캐나다 노숙자 인구의 39%를 차지하는 원주민 커뮤니티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우선시하고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합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5%에 불과하지만 말입니다. 이 전략에는 전용 자금 지원과 자체 LED 솔루션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유망해 보이지만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주거 지원을 기다리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면 실제 변화가 완전히 실현되려면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계획은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오늘의 현실과 내일의 목표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성도 강조합니다. 이제 지역의 노력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밴쿠버와 토론토와 같은 도시들은 저렴한 주택단지를 건설하여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담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특히 임대 시장에서 가격이 책정된 가족과 개인에게 희망을 제공합니다. 최근 밴쿠버에서 진행된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는 저소득층과 개인을 위해 설계된 수백 채의 주택을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종종 지방정부와 비영리단체가 주도하며 집중적인 리더십과 지역사회 협력의 힘을 보여줍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습니다. 토론토에서만 현재 8만 가구 이상이 저렴한 주택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많은 가정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5년에서 7년의 기다림에 직면해 있습니다. 장기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캠프나 긴급 대피소와 같은 임시 조치가 생명줄이 됩니다. 이 공간들은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안도감을 줍니다. 임시 해결책에는 심각한 한계가 따릅니다. 예를 들어 캠프에는 위생시설, 깨끗한 물, 적절한 쉼터와 같은 기본적인 필수품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안전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 의해 캠프가 자주 해체되어 사람들은 별다른 공지 없이 이사를 해야 합니다. 긴급 대피소와 야영지는 즉각적인 구호를 제공하지만 지속 가능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더 저렴한 주택과 시스템 변화의 긴급한 필요성을 극명하게 상기시켜줍니다. 여기가 바로 여러분의 입장입니다.
정부 전략과 주택 프로젝트가 필수적이지만 풀뿌리 조직과 개인의 노력이 더 큰 시스템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론토의 코번트 하우스와 같은 쉼터는 침대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정신 건강 자원, 진로 훈련, 그리고 장기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조직들은 중요한 일을 계속하기 위해 기부, 자원봉사자, 그리고 지역사회의 참여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도와주실 수 있나요? 작게 시작하세요. 지역 쉼터에 기부하든, 자원봉사를 하든, 단순히 인식을 확산하든 모든 행동이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가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번호 6. 경제 및 고용 문제.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이지만 임금 상승이 주택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온타리오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6 55센트이며 토론토의 원룸 아파트 평균 임대료는 월 $2,600를 넘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월 소득의 7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음식, 교통수단, 의료와 같은 다른 필수품들을 위한 공간을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이 격차는 생활비가 평균적인 캐나다인의 생활비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는 도시 지역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밴쿠버에서는 지난 5년 동안 임대 비용이 거의 25% 증가했습니다. 소매업, 숙박업 또는 기타 저임금 업종의 근로자들은 정규직 일자리도 죽어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주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저소득 근로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중산층 캐나다인들도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때 안정적인 진로로 여겨졌던 교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가들이 이제 주요 도시에서 주택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연구에 따르면 25에서 35세 캐나다인의 거의 45%가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 가족과 함께 다시 이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안정한 고용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안정적인 근무 시간, 혜택 또는 장기적인 고용 안정성이 부족한 긱 이코노미 일자리가 점점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긱 근로자들에게 의료비나 자동차 수리와 같은 예상치 못한 비용 하나가 그들을 죽어 불안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전체 실업률은 최근 몇 년 동안 감소한 반면 실업률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최근 이민자, 원주민과 같은 특정 집단은 실업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원주민의 실업률은 전국 평균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이러한 기회의 부족은 벗어나기 어려운 빈곤과 주거 불안의 어려운 순환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임금 상승, 고용 안정, 저렴한 보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우선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보편적 기본소득과 같은 제한된 해결책은 위험에 처한 개인과 가족에게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이디어는 여전히 논쟁 중이며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치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제 및 고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캐나다의 노숙자 위기는 계속 커질 것입니다. 금융 안정과 주거 안정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것은 지속적인 변화를 창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노숙자의 건강과 사회적 영향. 노숙은 종종 주택 부족으로 여겨지지만 안정된 집 없이 사는 것의 파급 효과는 지붕을 잃는 것 이상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부터 사회적 관계의 붕괴에 이르기까지 노숙의 영향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노숙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만성질환, 감염 및 부상의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당뇨병, 천식, 심장병과 같은 질환이 치료되지 않아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나다 노숙자 관측소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이 없는 개인은 일반 인구에 비해 예방 가능한 상태로 입원할 가능성이 4배 더 높습니다. 추운 캐나다의 겨울은 이러한 위험을 증폭시킵니다. 영하의 기온에 노출되면 동상, 저천증 또는 그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추위에 노출되어 2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겨울철 노숙 생활이 얼마나 위협적일 수 있는지 극명하게 상기시켜줍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노숙의 원인이자 결과입니다. 캐나다에서 노숙을 경험하는 사람들 중 약 60%는 우울증,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건강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노숙과 관련된 감정적, 신체적 부담은 종종 이러한 상태를 악화시켜 정신건강과 주거 불안정의 어려운 주기를 만듭니다. 물질 사용은 노숙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자주 직면하는 또 다른 도전 과제입니다. 종종 오해를 받지만 물질 사용은 주거 없이 살아가는 압도적인 감정적 부담을 극복하는 메커니즘이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정신건강협회에 따르면 노숙을 경험하는 사람들 중 50% 이상이 약물 사용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주거지나 종합적인 치료 프로그램에 접근하지 못하면 회복이 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노숙의 영향은 건강 이상으로 확장됩니다. 그들은 또한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안정된 집이 없어서 가족과 떨어져 있거나 가까운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다고 상상해 보세요. 노숙을 경험하는 아이들은 종종 학교에 머무르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그들의 장기적인 기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편 성인들은 종종 지원을 제공하거나 삶을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에 접속하지 못합니다. 노숙자의 경제적 결과도 마찬가지로 광범위합니다. 캐나다 노숙자 근절 연합에 따르면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납세자들은 응급 서비스, 의료 서비스, 법 집행을 통해 매년 약 70억 달러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주택, 정신건강 지원, 의료 서비스 접근성과 같은 예방 조치에 투자하면 이러한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동시에 캐나다의 노숙자 위기를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한 삶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노숙자 위기, 우리는 쉼터를 넘어 더 넓은 건강 및 사회적 영향에 집중해야 합니다. 노숙은 단순히 집을 잃는 것만이 아니라 존엄성을 회복하고 연결을 촉진하며 체계적인 해결책을 통해 웰빙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 다다르면서 노숙은 단순히 주거지 부족이 아니라 시스템적 실패에 깊이 뿌리내린 위기라는 점을 기억합시다. 우리 모두가 핵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렴한 주택, 접근 가능한 정신건강 지원, 그리고 견고한 사회 서비스. 이 문제는 단기적인 해결책 이상을 요구합니다. 존엄성을 회복하고 삶을 재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변화는 지역사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모두가 안전하게 고향을 찾을 수 있는 미래를 만들 때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대화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말고 알림을 켜서 곧 출시될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함께 중요한 이야기들을 발견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